네, 우리 주소 체계가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죠. 여러분들 사시는 데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에 재미로라는 거리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산으로 가는 길, 이 거리인데요. 만화의 거리입니다.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만화 작가들이 뜻을 모아서 이 거리를 조성해서 재미로가 형성됐는데요. 올해도 또 재미로에서 재밌는 축제가 많이 펼쳐진다고 해서요. 박보경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애니타운 팀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재미로를 잘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재미로 소개 좀 다시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재미로는 명동과 남산을 잇는 지역에 재미로는 명동과 남산을 잇는 퇴계로 20길에 조성된 만화의 거리입니다. 서울특별시가 명동과 남산이라는 대표적인 두 관광 지점을 문화 콘텐츠로 연결을 해서 문화 콘텐츠 산업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2013년도 12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도로명 주소는 퇴계로 20길이군요. 거기를 이제 재미로로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명동에서 남산 가는 길이 사실은 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어서 그 재미로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재미로는 명동역 3번 출구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까지를 잇는 450m가량의 그 만화의 거리이고요. 재미로와 애니메이션 센터를 잇는 가느다란 골목길을 포함하면 약 5,000제곱미터가량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말로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요. 명동역 3번 출구에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러 버스를 타실 수도 있지만 걸어 올라가시거나 혹은 거기가 이제 그 숭의여대입니까? 네, 별관입니다. 네, 숭의역이 별관 쪽으로 올라가는 길로 가시면 그 길이 이제 재미로로 형성이 된 건데요. 근데 이름을 뭐 만화의 거리 이렇게 짓지 않고 재미로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기발하게 지으셨어요.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지으신 건가요? 네, 저희도 이제 만화의 거리 재미로 그리고 만화박물관 또 재미랑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이름의 장면 센스가 아주 돋보인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 이름이 나오기까지는 SNS,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네이밍 공모를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그 중에서 선발된 이름을 가지고 명동 거리에 나가서 스티커를 활용한 시민들의 인기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이름입니다. 그렇군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몰래 만화방에 가서 혼나신 분들 많을 텐데 흥미, 재미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로라는 게 앞서 이제 퇴계로 20길이고 그 가운데 또 몇 개 골목이 있습니까? 네, 골목은 어떻게 그러면 재미로 중에서 이렇게 좀 디자인하신 골목은 어디예요? 네네, 재미로에는 3개의 만화 골목이 있어요. 여러 개 골목이 있겠지만 만화 골목이 3개 있다는 거죠. 그 재미로에는 굉장히 가느다란 실핏줄과 같은 골목들이 아직도 여전히 아름답게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3개의 골목을 저희가 만화 골목으로 이제 조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관람객에게 사랑, 희망, 용기 이런 따뜻한 감성을 전하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도로도로 골목길이 있고요. 그리고 한때 굉장한 명랑 만화 거장으로 유명하셨던 로봇집바의 신문수 작가님, 그리고 맹꽁이 서당의 윤승훈 작가님 등이 참여하셔가지고 명랑 만화 골목이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골목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 벽화거리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전주에도 가면 있고 벽화거리 보러 가시는 분도 있는데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재미로에 가시면 그런 재밌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재미로를 관통하면서 보실 때 가장 좀 이 관객들을, 시민들을 사로잡는 그런 작품들 몇 개만 좀 꼽아주시면요. 네, 재미로를 따라서 퍼시픽 호텔을 지나 숭의여대 별관을 지나서 애니메이션 센터 가까이 오시면은요. 그 남산만이 가지고 있는 대형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데요. 그 중에 한국 만화 캐릭터, 유명 만화 캐릭터 40개를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를 했는데요. LED 조명을 저희가 달았기 때문에 밤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젊은 층,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 층에게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만화의 언덕이라고 표현돼 있고 저희 그 TBS 교통방송도 가깝기 때문에요. 저는 그 명동에 내려서 간혹
걸어올 때 이쪽 길로 다니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들을 조금 압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제 골목길인데 커피숍들도 꽤 있고요. 네네. 그 주변 그 음식점들도 있는데 네. 주변 상인들 반응은 어떠세요? 이렇게 재미로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자꾸 매출도 오르고 좀 그러신가요? 네네. 네. 작년에는 재미로 패밀리로서 13개의 이색 가게들을 저희가 함께 네. 지역 주민과 함께 조성을 했습니다. 가게주와 만화가들이 1대1로 매칭이 돼가지고요. 간판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그리고 메뉴도 같이 개발해서 네.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13개 가게가 굉장히 개성이 살아있는 그런 이색 가게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재미로 놀자라는 지역 축제를 또 개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축제에도 참여를 해주시기 때문에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굉장히 리더로서 역할을 네.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13개 기업들은 함께 이제 손을 잡고 그 프로젝트 참여를 하신 거고 네네.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뭐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분명히 이제 장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명동하면 뭐 외국인들이 꼭 한 번씩은 오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들도 이것을 자주 찾으시는지 또 좀 이렇게 들려야 되는 명소로 좀 소문이 나고 있는지요? 네,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명동과 남산은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굉장히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네. 이 재미로 주변에는 약 50개 이상의 외국인 대상의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은 주로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외국인들인데요. 젊은 층인 만큼의 저희 재미로를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연스럽게 이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 길에 다니신다고 돈 받는 것도 아니니까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안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고요. 그 길 자체가 이제 애니메이션 센터까지 올라가는 길로 재미로이고요. 그건 뭐 길은 이제 1년 365일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기획 전시나 행사 같은 걸 하시잖아요. 네네.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하시나요? 네, 저희 재미로에는 이제 만화박물관 재미랑이라는 이제 곳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곳에서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기획 전시를 열고 있는데요.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이야기로 골목길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네. 전체 12명의 작가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있고요. 3부 전시로 나뉘어서 지금 서울의 대표적인 골목길을 작가분들이 선정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이야기와 기법을 통해서 골목길을 만화 전시로 그렇게 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시하시는 곳은 재미랑, 네. 재미랑이라는 만화 박물관인데, 그러니까 명동역 3번 출구에서 이제 올라가다 보면 공영주차장 좀 지나서 있는 거죠. 네네, 오른쪽에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박물관 소개 좀 해주세요. 박물관은 그러면은 1년 이제 상설 전시 체제로 가는 겁니까? 가면 뭘 볼 수 있습니까? 네, 저희 박물관에는 전시 갤러리도 기본적으로 있고요. 네. 그리고 만화나 웹툰 관련 상품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숍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작가분들이 소통하고 그리고 자료 열람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요. 시민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누워서도 만화를 즐길 네. 수 있는 무료 만화 다락방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보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재미랑이 여러 가지 전시를 하고 있는데 기획 전시도 이번에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기획 전시에 관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기획 전시가 이번에 3번째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전에는 그러면은 지난해 그 전에는 기획 전시를 어떤 걸 하셨습니까? 네, 2013년도 12월 달에 개관하면서 네. 했던 첫 오프닝 전시는 만화네 집들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타이틀의 전시였는데요. 네. 한때는 한국 만화가 불량 만화로 불리면서 억압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문화산업의 어떤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죠. 산업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서울의 도심에 만화 박물관으로서 그 집터를 마련을 했기 때문에 시민분들을 초대한다는 의미로 만화네 집들이라고 하는 개관기념 전시를 했었고요. 네, 재작년에? 네네. 작년은? 작년에 두 번째 전시로는요. 달토끼 서울의 그림을 그리다라고 하는 네. 또 재미있는 타이틀의 전시를 했습니다. 이 전시는 다양한 작가들이 서울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스케치한 만화 원화들을 전시를 했었고요. 또 색다르게는 디지털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서울을 디지털로도 관람하는 그런 전시를 저희가 기획을 했었습니다. 네. 만화라는 게 만화가 분들이 상상력이 뛰어나시잖아요. 네네. 우리 어릴 때 만화에서 봤던 것이 사실 지금 현실에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요. 우주를 가고 뭐 달나라를 가고 말이죠. 그래서 뭐 이 전시회 이름 짓는 것도 좀 아주 특색이 있으십니다.
올해 이제 세 번째 기획 전시가 앞서 재미랑이었죠? 재미랑에서 네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주제는 앞서 좀 길었어요. 뭐라 그러셨죠? 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이야기로 골목길이라는 주제입니다. 골목길. 네. 네. 그 어떤 좀 더 기획전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주시면요. 네, 이번에 골목길 전시는 전체 네.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박소희, 원수연, 이충호 작가님 등 이름만 대면 네. 내놓으라는 그런 유명 만화가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그 이외에도 회화 작가, 조각가 다양한 분들이 전시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1, 2부 전시에서는 서울의 대표적인 골목길 10곳을 만화가분들이 각각 자신의 성장기 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작업실 주변의 풍경 이런 다양한 메시지로 전시를 표현을 해주셨고요. 지금은 3부 전시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만화의 거리 재미로를 작가분들이 저희 재미랑과 재미로에서 전시로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유명 작가분들이 골목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셔서 전시를 하시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 골목길 하면 여기 소재가 이분들의 소재가 된 골목길은 어떤 작품들 통해서 볼 때 어디가 있습니까? 네, 지금 굉장히 네. 골목길이 이 시대의 화두처럼 그러게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네. 삼청동, 북촌, 정동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 전시에는 지금도 여전히 골목길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지금은 도시개발로 사라져간 그런 골목에 대한 추억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품도 네. 있습니다. 재미로에도 또 골목길들이 있고요. 네. 골목길 얘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많이 하고요. 예전에 살던 골목길에 가면 골목길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일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이번에 세 번째 기획 전시회는 이전에 그 두 번의 전시회하고 좀 비교하실 때 특별히 좀 차별화된다? 그런 기획 포인트가 좀 있습니까? 네. 이번 전시의 특별한 점은 지금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는 특히 대도시 서울에서는 골목이라고 하는 존재가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는 골목길을 다루면서 골목이 가지고 있는 만남, 소통, 그리고 이야기 이런 주제를 관점으로 풀어냈다고 하는 것이 특징일 수 있겠고요. 이 전시를 보면서 함께 동반한 어른들도 추억을 같이 반추하면서 아이들과 현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획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전시회에 오시거나 혹은 재미로를 찾는 분들이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많습니까? 아이를 동반한 부모님들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좀 흥미로워하겠죠? 네네. 네. 가까이에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가 네. 15년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 동반 가족 고객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고요. 네. 그런데 또 특징으로는 가까이에 명동이 있기 때문에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 층도 저희 재미로와 재미랑에 많이 방문해 주고 네. 계십니다. 자, 요즘은 또 이제 소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는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행사,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네, 재미랑의 전시는 언제나 체험 프로그램을 저희가 함께 곁들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재미랑 전시에 참여 중인 작가분이 김동현 작가님이 계시는데 네. 부서진 장난감의 부속물을 다시 재활용해서 다시 장난감 형태로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주말에 오시면은 이 작가분과 함께 장난감을 만드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라인 테이프 가지고 아주 평면적인 2D에다가 입체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그런 작가 그룹이 있는데요. 네. 이곳에 오시면 다양한 포토존을 통해서 추억에 남길 만한 사진을 찍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센터 앞쪽에는 보면 이렇게 대형 인형 그런 구조물들도 있는데요. 네. 이번 전시회에서도 그런 외부 전시도 좀 있습니까? 네, 이번 전시의 좀 네. 특징이 전시가 그냥 전시 공간 실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미로 곳곳에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입체 조형물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재미로에 있는 이색 가게 내에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미로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번 전시를 어떻게 보실까 구체적인 일정 또 관람하실 수 있는 시간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전시는 5월 17일까지 골목길 전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전시는 5월 23일부터 6월 말까지 요즘 한국을 대표하는 웹툰 만화가 아주 유행인데요. 웹툰 만화 전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미랑은 매주 월요일과 국가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언제든지 편하게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리가 애니메이션 거리로 또 만화인들의 거리로 지정된 것도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가 또 앞으로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계획, 포부 좀 잠깐 말씀해 주고 가시죠. 네, 뭐 저희가 지금 뭐 당장 5월 달에 저희 준비하고 있는 행사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어린이날 때는 가정의 달 행사를 집중 행사로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 동안 원더볼즈와 함께하는 원더풀 애니센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집중 행사를 개최하고요. 네. 그중에 5월 5일은 재미로를 차 없는 거리로 이렇게 주민들과 같이 좀 만들면서 지역 축제, 거리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가족분들과 같이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를 자녀들과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애니메이션 센터를 가실 때는 꼭 명동에서 재미로를 통해서 가시면 재미랑도 들리고 축제를 잘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박보경 애니타운 팀장님 모시고 재미로에 관련된 이야기 또 펼쳐지고 있는 축제 이야기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